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실기 45문제 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3초 후에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설도 함께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숙자찬님, 요양쌤 응원단으로 가입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을 우선적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9회차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식사를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왼쪽 편마비입니다. 왼쪽 편마비일 때는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인데 왼쪽에 음식물 넣어주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음식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션도 오른쪽이 아니라 불편한 쪽, 왼쪽에다가 쿠션을 지지해 주시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왼쪽이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아닌 왼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치매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릇을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드셔야 될 것은 좀 큰 그릇에, 좀 적게 드셔야 될 것은 작은 그릇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앉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면 식사에 집중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는 거는 좋지만 선택해서 먹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38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는 이렇게 3번처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 이 속도를 늦추시는 게 아니라요. 구토를 한다면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 높이와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높이보다는 높게 하셔야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물약 복용을 도와드릴 때는 이렇게 5번처럼 많이 따랐다 이럴 경우에는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라는 거는 뚜껑을 이렇게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입구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이 변한 약물은 섞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라벨 붙은 쪽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라벨 반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구를 닦는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손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보기도 굉장히 좀 많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이럴 때 입히는 거죠.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불편한 쪽, 편마비 쪽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왼쪽 팔에 입힌 다음에 수액,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순으로 상의를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병은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사바늘 제거하고 문질러주면 안 되죠. 먹으니까. 그리고 주입 속도가 만약에 늘어졌다면 주사바늘을 빼주면 안 됩니다. 주사바늘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간호사에게 직접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입 속도를 대상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41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화장실 배설 돕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5번처럼 어지러우면 벨을 누르세요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 문 안쪽에 어르신이 있으면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문 안쪽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슬리퍼 이런 것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게끔 화장실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실 때까지 옆에 있는다는 거 좀 부담스럽죠. 네, 잘 배설하시라고 하고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간이변기, 이동변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현재는 간이변기 문제입니다. 간이변기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침상에서 이제 변기를 대어서 사용하는 그런 배설 도구인데요. 침상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 둔부 아래, 엉덩이 아래다가 방수포를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대변을 볼 때는 오히려 조용한 환경은 좀 배설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TV를 틀어둔다든가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배설할 때 나는 소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 되게 붙이는 거는 간이변기가 아니라 이동변기 앉아서 보는 그런 변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바지를 내린 후에가 아니라 덮어주신 후에
예, 가려주신 후에 바지를 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서 예, 변기를 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일단 왼쪽, 예,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동변기입니다. 앞에는 간이변기였고 이번 문제는 이동변기예요. 정답은 이렇게 이동변기를 오른쪽 침대 난간,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다가 이동변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등받이가 있는 거, 그리고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침대와 예, 같은 높이 예,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왼쪽 편마비인데 왼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배설 중에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3.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4.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5.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소변이 자꾸 기저귀 밖으로 샌다면 네, 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리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하다면 도뇨관이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복부에 팽만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도뇨관이 꼬였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에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위치를 관리할 때는 이렇게 찬물이 담긴 용액에 어, 위치 세정제를 넣어도 되고요. 없다면 이제 정제된 물,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백제에 담근다던가 뜨거운 물에 담근다던가 하는 것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뺄 때는 아래쪽이 아니라 먼저 위쪽부터 네,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니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우는 것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네,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의치는 네, 같이 보관하셔야 되겠죠.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5.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는 이렇게 공복, 식후 이럴 때는 피해서 감기시는 게 좋습니다. 손톱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발 끝에서 두피 쪽이 아니라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 하셔야 되고 48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3.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발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되고 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끝 쪽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끝에서 이제 허벅지 쪽으로 시키시면 되고요. 건조하게 하면 안 되겠죠. 로션이나 이런 그 보습을 고려한 그런 비누를 선택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소독한다, 약 바른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살펴보시는 거는 맞지만 염증이 있다면 간호사나 아니면 시설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고 네, 일자로, 예, 일자로 자르셔야 됩니다. 오히려 둥글게 자르는 것은 손톱, 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셔야 됩니다. 49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4.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5.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거부할 때 거부한다고 해서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면 안 되겠죠. 일단 씻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인이 예,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2.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통목욕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통목욕할 때 등을 이렇게 안쪽 벽에 대지 않으면 부력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예, 벽에 대고 앉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전, 식사 직후 예, 이럴 때는 목욕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목욕의 순서인데요. 일단 다리부터 그리고 팔, 그러니까 몸의 끝쪽부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심 부인 몸통, 그리고 마지막에 회음부 예, 이렇게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목욕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불편한 쪽 손으로 잡을 수가 없겠죠. 건강한 쪽 손으로 잡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4.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순서가 회원부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도질 항문 순으로 예, 닦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닦게 되면은 네, 이런 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순서가 3번이 맞고요. 어깨에서 손목이 아니라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으셔야 되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둔부에서 목이 아니라 목 쪽에서 둔부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예,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그림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협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의 예, 요양보호사가 이 어르신을 침대 요 밑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려야 됩니다. 머리 쪽으로 옮기는 순서인데요. 일단 지금 침대가 약간 침대가 수평으로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는 것이 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얘를 평평하게 예,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게 눕힌 다음에 베개를 요 위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옮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요 무릎을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이렇게 발바닥이 침대의 요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바닥에 닿게 무릎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요 어깨와 등, 둔부 이런 데를 지지해서 침대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도 보시면 마번이 똑같이 맨 끝에 순서로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마번이 마지막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마번은 제끼고 나머지 이제 가부터 라까지 순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팔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마번이 마지막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일단 얘가 5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제끼고 나머지 이제 가나 다라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놓는 거죠. 자동차 가까이에 놓고 여기 이제 이런 그 잠금 장치 이런 거 잘 잠가 놓고 그리고 발 받침대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을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겨야 되니까 요 안전벨트를 이제 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풀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발을 한쪽 발씩 하나씩 요 발 하나씩 밖으로 자동차 밖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씩 내렸을 때 발바닥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서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지팡이 문제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이렇게 먼저 버스 밖으로 지지하고 그런 다음 지팡이가 건강한 발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발과 수평을 이루도록 균형을 잘 맞추도록 편마비 발이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팡이와 건강한 오른발이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강한 발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동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척추 고정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외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순서는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판에 잘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으면 대상자를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상자 머리 쪽이 아니라 대상자 옆쪽에다가 놓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들게 되면 지금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는 것은 이제 외상이 의심될 때
대상자를 들어버리면 오히려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뒤틀리기 때문에 추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요럴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 예, 통나무 굴리기 방식으로 이렇게 잘 이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정판 위에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아니라 정 가운데다가 잘 눕히셔야 되고 척추 고정판을 끌게 되면 예, 오히려 이것도 흔들림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5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복지연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묻고 있고요.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작고 크기가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예, 구입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피가 많이 나가고 무겁고 예, 한 이런 침대, 배 감지기, 목욕 리프트, 휠체어 예, 이런 것들은 대여 품목이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느린 맥박 2. 둔부 욕창 3. 일일 소변량 증가 4. 요도 분비물 감소 5. 옆구리 부위 통증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렇게 5번처럼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오히려 맥박은 더 빨라지게 되고요. 둔부 욕창은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은 오히려 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요도 분비물은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옆구리 통증이 대표적인 요로 감염 증상이 되겠습니다. 58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끝까지 예, 주방에 있으면서 화기라든가 이런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59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2.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3. 현관문과 창문은 열어둔다. 4.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5.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정답은 4번입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는 잘 치워서 배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시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 4번입니다. 냄새나는 내 싱크대에 이렇게 소다, 식초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맨 나중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는 예, 젖은 행주가 아니라 마른 행주로 닦으셔야 되고요. 그물형이 더 좋습니다. 스펀지형보다는. 그리고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유리 그릇이 깨지겠죠. 예, 그래서 식힌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61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변비, 예, 변비일 때는 네, 이렇게 보리, 검정콩, 미역 이런 음식들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네, 오히려 통조림 이런 거보다는 생과일 드셔야 되고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급적 도정을 많이 안 한 네, 이런 현미 이런 것들 섭취하셔야 되겠고요.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네.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네 이렇게 담당자와 잘 연결을 해 주시면 네 사무실과 연결을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설명하셔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물품 함께 구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완료한 후에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때그때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관증명서 예 굳이 필요 없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제 63번부터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으면 정말 과일인 줄 알고 드실 수 있습니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2층보다는 네, 1층에 서 생활을 하시게 해서 낙상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을 화려하게 예, 꾸미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되게 예 단순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대는 벽에 잘 붙여 놓는 게 좋으시고요. 이 매트 이런 것들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구석진 곳, 예,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분이 지금 이제 배변이나 배뇨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찾지 못하셔서 안절부절 못하고 찾아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치매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일 때 이렇게 2번처럼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르신이 반복적으로 대처할 때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여주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 이제 현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의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입소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이제 치매의 어르신이고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이렇게 5번처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 예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불안감을 조금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설의 어떤 규칙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별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취침 전에 이런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 이런 것들은 예 우리 치매 어르신에게는 조금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옥수수차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뇨작용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느라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6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5.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죠. 우리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안절부절 예, 못하면서 배회한다. 예, 배회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때는 혹시라도 배변이나 배뇨의 욕구가 있는지 예, 아니면 배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도 역시 치매, 예, 치매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 이게 설명하게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하라고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르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어르신의 불안감을 안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오 없다면서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 주시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꽂지 말라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치매 어르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는 일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도 어르신이 꽃을 예, 좋아하시니까 어르신이 좋아하는 꽃 거기에 물 주러 가자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예, 돌리신 것이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일 때의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4.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는 증상, 예, 이런 것들을 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르신이 조금 안정되고 익숙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평상시에 어르신이 잘 들었던 그런 익숙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예, 불안감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진압력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 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치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 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 훈련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업무에 능숙한 그런 요양보호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인지자극 훈련을 한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수발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더 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담을 오히려 낮춰주는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약물요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 향상이 아니죠. 오히려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인지자극 훈련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73번. 재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나아 전달법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나아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업무 시간 이외에 자꾸 전화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힘이 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네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지금 2시 방향인지 10시 방향인지 아니면 어르신을 중심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읽고 싶어 하는 것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읽고 싶어 하시는 것은 대신 읽어준다. 이런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 문제도 이제 치매 대상자이죠.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이제 부치겠다고 할 때, 직접 부치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부침가루를 사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 어르신이 또 김치전을 부치려고 한 기억도 잊으실 거고, 부침가루를 사러 가게 된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된다 이렇게 막 부정하거나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사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집인지, 여기가 시설인지, 또는 여기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또는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소통하는 방법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도 하게 하고, 음, 어린 시절도 한번 떠올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냈다면 이것은 질식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렇게 질식에 해당이 될 때는 우리 하임리히법 다 배우셨죠? 하임리히법으로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예, 후 상방으로 예, 이렇게 밀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2.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5.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 어르신이 예, 이렇게 쓰러졌다면 바로 예, 약을 가지고 예, 복용량을 아무리 적더라도 어르신이 드신 약을 가지고 병원으로 예, 모시고 가는 것이 응급 대처 방법입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3.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에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렇게 3번처럼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실어서 예, 가슴을 예,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돌기는 오히려 압박을 하면 안 되는 네, 부위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위이고요. 오히려 칼돌기를 압박하면 예,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네,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최대 3cm가 아니라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하셔야 되고요. 압박대 이완의 비율은 똑같이 예, 50대 50으로 예, 하셔야 됩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3.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4.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문제는 항상 80번 문제로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꼭 나오는 문제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정답은 4번. 리듬 분석 중에는 예, 가슴 압박을 일단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는 거는 뭐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장 충격기가 오면 뭐 가슴 압박은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전원을 먼저 켜시는 겁니다. 그리고 쇼크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시면 안 되고 충전 중에라도 가슴 압박은 계속 예, CPR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호흡이 있는 분에게는 하면 안 되겠죠. 정상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실기 45문제 9회차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10회차 문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